오픈은 좋다. 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 FM 초대석 장수정입니다. 우리 자 소개를 할까요? 예, 저 이번에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송영애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가자동에서 온 민대희입니다. 네, 서대문 FM 초대석 이제 초대 손님 모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이라는 기획으로 남가자동과 북가자동에 오래 사셨던 분들 모셔서 가재울에 대한 기억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손님으로 저희가 북가자동 북가자동에 현재 살고 계신 민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이사님이시기도 하고, 네, 자기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북가자동에 살고 있는 민대라고 합니다. 제가 섭외받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굉장히 좀 올드해진 느낌인데 사전 이렇게 미팅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기억이 나서 좋은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첫 번째 때도 저희 김성임 선생님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같이 저 김성현 선생님보다 제가 훨씬 어려요. 아, 그래요? 네, 훨씬 어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현 쌤. 네네네. 그러면 지금 가재울에는 언제부터 사시는 거예요? 서대문? 네, 혹은 가재울? 그러니까 가재울 서대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가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생긴 지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뉴타운 생기면서 가재울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대문에서 거의 계속 살았고요. 뭐 태어날 때부터 해서 잠깐 태어나러 원정을 갔다 오긴 했는데 지방으로 외갓집으로 서대문에 계속 자랐고요. 학교를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90년대 후반에 잠깐 고양시를 갔다가 서대문구 이제 북가자동의 재개발이 끝나면서 2012년도에 다시 와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14년 정도 됐네요, 벌써 또 그게. 12년. 오신 지가 한 12년 차.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사셨던, 그러니까 어린 시절 보내셨던 거는 훨씬 더 전인 건 거죠? 그렇죠. 제가 74년생이니까 한참 됐네요. 한참 됐네요, 50년. 네. 한 50년. 네. 감사해주세요. 네, 50년 되신 거고, 이제 이렇게 서대문 여기저기서 사시면서, 지금은 이제 북가자동에서 살고 계신 민대희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남가자동이나 뭐 다른 곳들 느낌도 많이 아시겠네요. 예전에. 근데 남가자동, 북가자동에서 이제 학창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좀 기억은 나는데 지금하고는 거의 180도 이상 바뀌었죠. 그때 높은 건물 자리가 없었고요. 그 아파트라는 게 없었죠. 그때 당시에는. 한양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북가자동에 87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남북가자동에 집주의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억이 나요. 87년도가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던 해인데 졸업식 끝난 친구랑 우리 동네 이렇게 높은 아파트가 생겼구나 하면서 이제 좀 구경을 갔었던 입주 전에 한양 아파트가 기억이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사실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시는데 아무래도 높은 건물이 없는 걸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전에 풍경, 뭐 천도 있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때는 공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뭐 애들 땅 따먹기 같은 것도 하고 가벼운 공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공터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사옥이 있는 이 앞에 소방도로도 그때는 이제 좁은 도로였고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었어요. 개발이 다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자리 공터들에서 그 골목 아이들이 골목마다 이렇게 공터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 골목의 기준으로 해서 좀 많이 모였었죠. 맞아요. 골목에서 놀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 골목에 주로 집들은 단독주택 형태로 있었나요? 단독이라고 보면 좀 어렵고 이 동네가 워낙 주거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단독주택에 이제 방을 하나씩 내서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가 주인집 아들 그럼 못 때리죠. 네. 싸움이 나더라도 이기면 안 되죠. 엄마한테 혼나죠. 그런 게 좀 있었죠. 되게 많이 싸웠던 기억이 그냥 미스터는 집주인 아들은 하는 듯이 그냥 미웠어요, 걔네들은. 이렇게 착한- 머리 이렇게 잡고 이상 집주인 아들들은 왜 안 착했지? 아, 지금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진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들. 맞아요. 저도 옛날에 새들어 사는 집에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새들어서 저도 남가자동 살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마당 입구에 그때는 장독대 이렇게 있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화장실도 이제 그 새들어 사는 사람들 공동 공동으로 화장실. 사용해야 되는 화장실 맞아요. 있었고. 공동 화장실 있었죠. 근데 전 대표님은 별로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아, 맞지 않았잖아요. 네, 포스가 있으니까. 안 맞았어요. 네. 근데 옛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맞고 커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아. 그걸 이겨내서 어쨌든 그렇고요. 사과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주로 모이시던 곳은 그러면 그런 공터에서 많이 모이시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골목에서 모여서 저희 가서 이제 옆 동네 아이들하고 공터에서 뭐 공놀이 같은 것도 좀 하고요.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 근처에 대학교가 있으니까 명지대에서 거의 모였었거든요. 근데 서로 연락할 때 방법이 없으니까 5시에 오늘 명지대에서 모이자 그러면 꼭 늦게 오는 친구가 하나씩 있어요. 항상 늦는 애는 항상 늦는데 그러면 교문에다가 쪽지 하나 붙여놓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간다. 뭐 안 붙여놔도 또 찾아와요. 원래 가는 곳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명지대에서 이 동네에서 많이 놀았고요. 그리고 신촌 그런 데는 조금 커서 나갔었지. 그때 홍대 문화가 없었거든요. 신촌이 훨씬 더 큰 문화권이었고요. 네. 그럼 명지대 앞에서는 어디 자주 가셨어요? 이제 커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카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생각나는 카페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함부르크라고 그 지하에 이렇게 있었던 독일식 장화 맥주 파는 그런 데라든지 뭐 시인과 농부 아시죠? 네, 알아요. 돈가스 먹으러 가던데 네. 생일날 네. 그런데 모른다고 하고 싶어요. 그런 데들 좀 갔었고요. 오락실은 그래도 큰 애플 오락실이 하나 있어서 오락실도 자주 갔고 노래 문화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노래방도 한참 뒤에 생겼던 거고 그래서 보통 카페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그런 카페들은 지금은 남아 있나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어요. 건물은 명지대 앞에 건물.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대형 뭐 커피숍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예전 대학가 카페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까지 그래도 뭔가 그런 카페들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중학교 때는 분식집을 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분식집들 중에 DJ 박스가 있는 분식점들도 있었거든요. 어려서 잘 모르죠. 네. 해피하우스 그런 데. 피하우스는 네. 그런 데는 DJ 박스가 좀 있었고 조금 저렴한 데는 이제 뭐 가미 분식, 가미 분식 예, 많이 갔었거든요. 2층에 있었던 데. 네. 그리고 그냥 라면만 먹을 것 같으면은 박미 분식, 학사 분식 그런 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데들 좀 갔었고 그랬었어요. 박미분식. 아, 그거 메모하시나요? 네, 갑자기. 네. 그런 분식집들도 지금은 남아있지 않겠죠? 안 남아 있어요. 네. 아시죠 그런 게? 그러네요. 네. 어쨌든 저번에는 우리가 떡볶이 집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오늘은 또 다양한 분식집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좀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첫 곡 신청곡으로 해주신 곡이 봄투 러브. 러브 10cm. 네. 네. 듣고 올까요? 예, 좋습니다. 네, 10cm의 봄투 러브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첫 신청곡으로 예, 첫 듣고 신청곡. 왔고요. 네, 가재울도 사실 지금 많이 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전의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전에 좀 생각나는 것들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 전에 이제 바뀌기 전의 모습들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좀 바뀌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되었잖아요.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편리해지고 정돈되고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안산 자락길 가면 서대문구청 뒤에 약수터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내려오던 조그마한 그 뭐라 그러죠? 그 개천은 아니고 산에 들고 물 내려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89년도까지 거기서 가재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정비가 되면서 수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많이 없어진 게 아쉽죠. 네. 그러면 여기 저희 남가자동에서 가까운 산은 안산이랑 궁둥산, 궁둥산 예언이동. 있잖아요. 그쪽도 많이 다니셨네요. 예, 궁둥산은 제가 이제 중학교를 서현중학교를 다녀서 이제 산을 넘어서 이제 등하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중학교 때 궁둥산은 그 산딸기철이 있어요. 산딸기 같은 거 친구들하고 하교하면서 따먹고 또 꿩이 꽤 있었거든요. 꿩 같은 것도 꽤 있었는데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긴 있을 텐데 꿩이 이렇게 좀 떼로 다니는 적 있을 정도로 예, 꿩이 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모련에 지금 경의 중앙선 다니는 그 철길 같은 경우도 아이들 좀 위험하지만 놀이터였고요. 맞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실개천이 흐르는데 거기서 이제 민물새우라든지 미꾸라지 종류 같은 것도 잡았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예. 중학교 때 기억이에요. 그것도. 중학교 때. 예, 87년, 8년 그럴 때. 예. 그러면 잡으면 뭘로 잡으세요? 그거를? 그냥 뭐 조그만 소쿠리 같은 거 소쿠리 같은 걸로? 집에서 이렇게 들고 와서 워낙 천이 좁아서요.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놓으시고 저 거의 그때 87년이면 제가 이제 정신이 좀 생기기 전 지각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을 예. 때 돌아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엄마 따라서. 네, 그렇고요. 네, 그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나는 사건이나 이런 거. 이게 사람이 사는 동네라서 그러니까 다른 뭐 근처 회사라든지 사업지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기억날 일들은 많이 없는데 다들 아시는 일들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88년도에 그 탈주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영화화도 됐고 그 지강원 일당이라고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홀리데이였나요? 홀리데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송으로 뉴스로 나오고 특히나 마지막 그 인증일극을 했던 집이 그 집에 자녀 딸 셋에 아들이 하나 있는 사남매 집이었는데 그 셋째 딸이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국민학교 동창을 바로 제가 살던 길 건너라서 그때 왜 그 폴리스 라인도 그렇게 세게 안 쳤는지 모르겠어서 골목 근처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 사건들을.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정리될 때는 못 봤는데 그 총소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고요. 이제 크면서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또 이제 또 제가 운 좋게 운이 좋은지 몰라도 제가 군대를 법무부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구치소, 교도소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교육을 받았고 이제 이송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좀 내부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더 인상 깊게 남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막 뭐 무섭고 겁나고 동네 분위기가 막 이상해지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었겠죠. 이게 무섭다라는 것보다 그냥 놀랍다. 뉴스에서 계속 저 사람들이 그 전에 제 기억이 맞으면 성북 쪽에서 마지막 이제 발자취가 보였었는데 우리 동네로 오다니. 그리고 농담으로 현상금이 꽤 붙었는데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너무 좀 비극적으로 끝났죠. 예. 너무 비극적으로 끝났고 특히나 이제 뭐 동네 친구네 집이니까 아주 친했던 동창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좀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깊게 박힌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게 이제 일단이 자살하고 뭐 이렇게 끝났던 기억이 있네요. 또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달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탈주나 범죄에 대해서 옹호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들이 이제 외쳤던 그 외침들을
사실 우리가 다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유전무죄. 유전무죄. 되게 유명한 했고 그리고 또 영화화도 돼서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국가자동 쪽이었죠. 예, 그쵸. 예전에 저희 라디오 건물 예, 예전 맞아요. 건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바로 텐데 아래 골목이었으니까. 예. 바로 옆 골목이었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기억이 나고 또 혹시 기억나시는 것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90년도에 한참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명지대가 동네 분들한테는 명지대가 되게 하찮은 죄송합니다 하찮은 그러니까 좀 매일 자주 보는 학교니까 이렇게 좀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그 강경대 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시위하다 이제 돌아가신 일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 집중 시위가 명지대에 와서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층에 있는 오두막이라는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수정쌤 아실 수도 있는데 오두막? 예, 원두막이었나요? 원두막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래돼서 그 가게 카페 2층에 앉아있는데 한쪽은 전경, 한쪽은 대학생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끝날 때까지 우리는 못 나가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매캐한 그 체류탄 연설을 맡았던 거 그런 그 일도 굉장히 크게 기억이 나긴 났습니다. 그게 90년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저도 그쯤에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집에 가다가 그렇게 대치하는 장면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는 어쩌다가 거기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다가 막 울면서 집에 매워서 우는 거예요? 매워서 아, 너무 막 눈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친구랑 둘이 집에 갔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주택가에 있는 학교니까 예. 다들 그렇죠. 집에 가다가 어디 가다가 다들 뭐 목격하시고 그러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유일했던 도로거든요. 지금처럼 마을 버스들이 없을 때라서 맞아요. 딱 거기서 이제 모래내 쪽으로 시내를 나가는 버스는 명지대에서 타는 거밖에 그때 542, 543 뭐 이런 그쵸, 거 있을 때 그런 74번. 맞아요. 그런 것들 예. 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지대 그 앞길에서 그렇게 좀 경찰이랑 좀 대치하고 학생들이랑 그랬던 기억이 저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던 또 동네죠. 연대에서 사건들은 많이 또 기억이 있고 그런데 명지대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 시기에 그 좀 전 시기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사실은 여기서 계속 살다 보면 아파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파트 처음에 생긴다. 이제 우리 여기 가재울 지역에 그 가재울 타운 얘기하셨는데 가재울 타운 들어온다. 이런 얘기는 또 언제 처음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재개발에 대한 게 그때 90년대 초에는 계속 이제 재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양 아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자동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뭐 사무 아파트, 뭐 북가자 현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많다가 저게 이제 남들이 볼 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조합들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타운이 되면서 이제 묶인 거죠. 여러 조합들이 재정비 조합들이 묶여서 이제 뉴타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90년 한 5, 6년도쯤에 이제 도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속도로 진행이 됐고 다른 일반 재개발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셨었죠.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무렵이 98년도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 한참 나오고 동네 아저씨들이 갑자기 조합장이 되시고 정육점 사장님이 갑자기 조합장이 되시고 그래서 저분이 잘하실 수 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가 안 좋았고 뭐가 많아.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95년 6년부터 좀 시작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러 다닌 건 사실상 2000년대 초로 기억해요. 동의를 해서 이제 비대위도 생기고 서로 하겠다 추진위도 생기고 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님이셨죠. 그래서 뉴타운이라는 그 재개발 정책을 내면서 우리 동네
가재울 뉴타운, 뭐 김 뉴타운 이런 식으로 뉴타운들이 빠르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좀 큰 단위 3,000세대, 4,000세대 이런 아파트들이 생겼는데요. 좀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장단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커진 만큼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이웃들끼리의 거리가. 예. 울타리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끝에 있는 사람과 끝에 있는 사람, 또 저희처럼 여러 개 조합이 뭉치다 보니까 단지가 한 아파트인데 나눠져 있어도 도로로 1단지, 2단지, 3단지 이런 식인 거죠. 예. 맞아요. 그 하나의 집이 엄청 커진 예.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단지면 어쨌든 요새 잘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는 데가 더 많이 생기기도 했고 여기가 집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집이 생긴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골목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이 동네가요. 굉장히 많은 골목이 있고 공터가 있어서 특히 그 제가 살고 있는 DMC라면 이편한 세상 아파트는 굉장히 높은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걸 다 이제 평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랑 우리 동네는 남이 동네예요. 그냥 골목이 다르니까. 그런데도 이제 다 한 동네가 되었고 특히나 뭐 일부 저희 아파트의 일부는 행정구역이 난가자동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난가자동이었는데 이제 북가자동으로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흡수되는 이런 모양새가 됐으니까 약간 이게 편의적인 거지 이 지역의 조합원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진 않아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 재개발이 될 때는 여러 가지가 조금 의견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속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좋은 점이요? 바뀌고 나서. 그러니까 넌센스인데요. 좋다. 일단 제가 컸던 환경보다는 제 아이들이 크는 환경은 훨씬 더 안전하고 생활 편이 훨씬 좋아졌죠. 근데 대신에 이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난가저동에 살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고 누나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갑자기 시골에 갈 일이 생기셔서 근데 뭐 데리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놓고 가셨고 저는 어리둥절해서 했는데 옆집 아줌마가 오셔서 밥을 다 챙겨주시고 그 집 큰 누나가 와서 같이 자고 얘기를 해보고 가셨군요. 그러니까 좀 부탁한다. 근데 지금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정말 친한 집이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거나 또 뭐 아니면 뭐 요새는 학교 가서 체험학습 쓰고 애들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그땐 그런 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웃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게 그리고 다 보이잖아요. 집들이 담 너머로 다 보이니까 쟤네 뭐 해 먹는지도 알고 뭐 진짜 예전에 이렇게 얘기해 숟가락 붙겠는지 다 안다. 근데 지금 아파트는 층층이 나눠져 있어서 다 이렇게 갇혀 있어서 안이 안 보이거든요, 집들이. 베란다 바깥에서는 안이 보여도 그 집이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것들은 안 보이니까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렇습니다. 네, 아파트 뭐 생김이 많이 생겼고 사실 북가자동, 남가자동 많이 생긴 지역들에서는 좀 이미 뭐 살고 있고 사람들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좀 편해진 것도 있고 저희 뭐 사실 남북가자동이 항상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많이 속상해 하시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또 장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사실 이 아파트가 오기 전에 그 주거 문화가 한 번 더 바뀌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91년도, 90년도 일시적으로 이제 다세대 주택들을 허용을 해주면서 단독주택 예전에 이제 마당 있는 집에 한쪽 방을 빌려서 단칸방 생활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일시적으로 허용해줘서 이 동네를 또 보면 3층짜리 건물들이 다 다세대 건물이거든요. 그 전에는 다 이제 작은 단독들이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고 그런 단독들이었는데 지금 보이는 적별색 그 벽돌의 3층짜리 집들은 그때 초반에 지었던 집이니까 짧게 보면은 아파트 이전에 이런 분은 한 번 더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다세대로 바뀐 직후에도 뭔가 확 달라졌다라는 그런 느끼신 게 있었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라서 그 후에 뭐 군대를 가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특히나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서 이 동네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옆집이 이렇게 됐네 이런 게 보일 텐데 거기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친구네 집이 바뀌었구나. 3층 집을 지었구나. 그런 정도. 네. 이사들을 많이 가고 막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이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이제 다세대를 지으면 이제 이제 집주인이 한 층을 살고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준을 지었고 그 이후에 뭐 빌라들이 생겼잖아요. 뭐 지역에 뭐 동네 집 2개, 3개 헐어서 빌라를 지으면 그때는 좀 이사를 많이 갔죠. 네. 그때는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파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모양새 됐고 다세대를 지을 때는 거의 실거주였기 때문에 거의 다 그대로 사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때는 많이 네. 헤어졌다고 네. 할까요? 아파트로 바뀔 때는 실질적으로 원조합원보다는 승계조합원들이 더 많고 그 이후에도 손바뀜이 몇 번 되었고 해서요. 그 많이 지역을 떠나셨죠. 네. 네, 아파트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씩 개발이 됨에 따라 좀 원래 사시던 분들은 좀 떠나시고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 개발이 아무래도 좀 된 네.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또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을 해요.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한 집에 3가구가 살 수도 있고 세대로 사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그게 한 집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북가자동도 북가자 1동 같은 경우도 인구수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줄은 거예요, 사실상. 근데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커지고 뭐 세대수가 많다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네, 다른 연구들을 봐도 그 원래 있던 인구들을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가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 사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개발이 됨에 따라 같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고요. 네. 윈데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이야기. 선생님 좀 빼줘요. 윈데이 씨. 씨. 예, 윈데이 씨. 윈데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2번째 신청곡 어떤 거? 예. 원래 다른 노래를 좀 준비했었는데요. 좀 전에 대화 나누다가 그 지강원 탈주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관련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비지스의 홀리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 그냥 좀 이런저런 얘기를 또 했으니까 또 저는 좀 이 얘기 좀 계속 여쭤볼 건데. 영화 보러 어디로 영화 보러 영화관 이런 데 어디 가셨는지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영화를 보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나를 잡거나 마음을 먹어야지 갈 수 있었고요. 보통 영화는 친구네 한 반에 한 명 정도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식 발매되지 않은 영화, 홍콩 영화들이라든지 이런 걸 친구네 집에서 모여서 봤던 게 좀 있고요. 우리 동네에는 영화관이 은자극장이라고 지금 그 건물은 살아있는데 리모델링 돼서 새로 지었나? 은자극장이라고 동시 상영해주는 제2개봉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은자극장에서 영화를 몇 번 봤던 건 기억나요. 은자극장은 지금 건물 어디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외환은행 건물인가? 아니요, 국민은행 건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국민은행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건물에. 그 자리가 은자극장이었고 지금 건물로 바뀌면서도 다시 은자극장을 하다가 지금 극장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 상가 건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영화 대본관을 가려면 시내로 나가야 되는 거고 종로 이런 데로 나가는 거고. 그렇죠. 신촌만 가더라도 신영극장이라고 있었고요. 신촌. 멀티플렉스 있기 전이니까. 맞아요. 네. 극장 얘기 옛날에 또
재개봉관이 있었던. 극장 얘기하시니까 뭐 소위 말하는 롤라장 이런 데도 롤라장. 있겠죠? 아, 저는 그렇게 학교랑 집 밖에 몰라서 그러니까 들은 얘기지만 롤라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두 개씩이나 예. 있었네요. 그 은장장에도 롤라장이 조그맣게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외환은행 자리 네. 건물 그 꼭대기에도 그 이름도 기억나. 은하수라고. 거기가 왜 가본 거 같지? 가봤나? 가본 거 아니에요? 예. 은하수란 롤라장이 하나 있었죠. 롤러스케이트장 이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생기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80년대 중반이. 네.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동네에서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려면 그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빌려서 친구들하고 타고 그랬었는데 가서 컵라면 하나 먹고 오는 게 재미였었는데요. 저 중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좀 생겨서 그 전에는 애들이 가면 뭐 동대문이나 불광동에 좀 큰 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네에도 좀 생겼었죠. 네. 그렇군요. 극장도 있고 롤라장도 2개씩이나 있고 네. 할 정도면 이 동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많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제 졸업할 때 저희 학년이 한 750명 정도가 됐어요. 한 학년이요. 네. 한 반에 55명씩 14반이었으니까 한 700명 이상이 됐고 입학할 때는 훨씬 더 많았고요. 오전 오후반 뭐 이런 것도 예. 있잖아요.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요. 저희 선배들은 보통 3학년 때까지는 오전 오후반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연가도 예. 있었습니다. 예. 저 다닐 때까지. 그 워낙 이 동네가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또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해서 70년대 초반까지는 베이비붐 세대라서 워낙 사람 수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별로 없다는 얘기들 예, 같아요. 그나마 이제 아파트촌에 있으니까 초등학생들 조금 더 있는 거지.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하면 한 반에 이제 학급당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학급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게 어린이집도 요즘 예. 원생을 못 구해. 아, 다 뭐 정원이 안 차가지고 예.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드문드문 계속 드문드문. 생각나는 대로 막 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동네가 그런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 있죠. 예. 뭐 저한테 질문하신 네, 거예요? 어떤 동네가 되면 좋을까 우리 동네가 가재우리.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제가 메모를 해놓고도 이거 횡설수설하긴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웃이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이웃이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나쁜 짓을 못해요, 동네에서. 이제 뭐 나쁜 짓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호기심에 담배도 피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숨어야 되는, 골목으로 숨어야 되고, 왜냐면 지나가시는 분들 다 알거든요. 누구네 엄마, 누구네 아빠, 어디 사는 아저씨, 아줌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좀 더 이제 대바라졌다고 얘기해야 돼. 애들이 겁이 없어졌죠. 뭐 어른들이 지나가도 약간 이런 모습들에서 좀 이웃들이 서로 많이 알 수 있는 동네였으면 좋겠어요. 이웃끼리 서로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훨씬 좀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이웃이 많은 동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가재울 지역에서 우리가 사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조금 힘들어지긴 했어도 좀 더 만나고 이렇게 마주칠 수 있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오늘 방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당황했어요. 지금 저는- 보이는 날도 예, 예. 모르셨다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옷도 좀 봄처럼 입고 그랬을 텐데. 네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이사인데도,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이는 날이 온지도 모르고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고, 아마 좀 집에 가면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좀 있었고, 옛날 마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음에 나오신 분들 잘 이어주실 것 같고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지금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여자친구들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아, 진짜. 농담입니다. 네. 그래도 좀. 예. 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재밌으셨나요? 근데 네. 거의 선생님 어떠셨어요? 선생님. 사실 지금 뭐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셨지만 예. 그만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예. 불과 뭐 얼마 전에 학창 시절 때인데 남아있는 데가 없고 그런 데가 있었지가 되니까 예. 그래서 변화가 늘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아쉬움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생각했던 건데 아파트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영가초등학교 지금 삼성 아파트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삼성 1차 아파트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레미안 아파트. 예. 레미. 레미안 뭐로 뭐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그 앞에서 보면 여의도가 보였었어요. 옛날에. 예.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때는 맞아요. 이제 대형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순복음교회라고 뭐 63빌딩은 그 이후에 또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한강이 보이고 그랬던 지역이 그 영가초등학교 지금 그게 후문이죠. 그쪽이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예, 언덕에 응.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보였던 그런 마을이었고 워낙 여기가 또 높은 지대예요. 남북가자동이 그런데 이제 높은 건물들이 생기면서 가려지는 것 같아요. 막히고 가려진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웃집 담벼락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게 그냥 이웃뿐만이 아니라 조금 세상하고도 좀 이렇게 갇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좀 시야 자체가 네.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뻥 뚫려 있었고 네. 멀리까지 네. 보였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 안산도 안 보이고 네. 솔직히 그래서 좀 많이 막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네, 그래서 네, 또 뭐 다시 보이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높이 올라가는 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나요?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네. 좀 그래도 예전에 좋았던 것들은 좀 다시 뭐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네, 이제 또 함께 해주셨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청취자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제가요? 얘기 네,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좀 많이 횡설수설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을이 이웃이 많은 마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을 활동들이 서로 이어지고 사람이 만나려면 결국 같이 활동들을 해야 되거든요. 요새는 행정에서도 뭐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직접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학교 활동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모임들이 결성이 되는데 마을에서 이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 세대와 세대가 이렇게 결합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좀 많이 하셔서 결국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하고 네. 홍영애 선생님은 들으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얘기. 저도 저도 한마디. 이 동네에서 예전에 여의도가 보이고 했다 예.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멀지가 않죠. 예.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야가 가려지고 우리 동네 뭐 우리 도시 뭐 이런 예. 느낌이 많이 좀 오히려 도시는 커졌지만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훨씬 적어지고 있고 작아지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되게 아쉽네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시야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눴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재 선생님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민재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신청곡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곡은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어저께 이제 이 질문지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 시절에 이제 1990년대 초반 얘기들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성인이 되기 전에 이제 고민을 할 때 들었던 노래인데요. 그 신해철님의 나에게 쓴 편지라는 노래인데 가사가 딱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이 들으면 좋았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해철님의 나에게 쓰는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서대문구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내시고 또 저도 뭐 비슷한데 이렇게 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이제 조금 더 어린 분들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또 경험하는 거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에 따라서 또 가는 데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을 좀 앞으로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좀 이 방송 통해서 얘기 계속 해 가려고 합니다. 사는 사람들 그들의 가재울기라는 기획으로 계속될 저희 서점 FM 초대석 특별 기획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저한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노래 같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